네, 오늘 마감장 준비하는데 코스닥 관련 재료가 하나 떴습니다. 막판에 땡기면서 끝났는데 연기금에서 코스닥 비중을 구체적으로 더 늘리겠다 이런 루머가 좀 떴어요. 약간 발라서 봐야 되는데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오늘은 2월 9일입니다. 월요일 마감 방송인데요. 지난주 우리나라 워낙 흔들었잖아요. 좀 많이 스트레스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저도 푹 쉬었고 다행히 이제 금요일날 나스닥이 박스 잘 복귀를 했습니다. 자, 주말 방송도 설명드리긴 했는데 뭐 잘 됐죠. 뭐 이번 주에도 우리나라 정상대로 복귀되면서 박스권 상단까지 회복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도 최대한 미국장 빨리 보고 강하고 재밌는 우리나라 국장에서 설명을 좀 빨리 많이 드릴게요. 자, 미국은 제가 시나리오 2개 받는 것 중에 작년 11월까지 가지도 않았죠. 금요일에 반등을 주면서 박스 복귀했다. 자, 구대장 엔비디아와 신대장 알파벳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 엔스로피 일발 소프트웨어의 파괴적인 혁신. 파괴적 혁신 때문에 아마 AI 영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자, 이번 주에 미국의 경제 지표 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KB노시를 꾸준히 공부하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한번 유학년과 관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근데 미국이 경기와 정시가 나쁘지 않습니다. 다우도 신고가 났잖아요. 그런 면에서 미국도 정시의 뽕뿜을 약간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자, 일요일날 일본의 다카이치 자민련 그 중의원 선거 있었어요. 중의원 선거가 예상대로 거의 압승을 했습니다. 야, 돈을 또 풀고 그러면 엔화가 좀 빠지는 거 아니냐 했는데 소폭 강세예요. 뭐 약간 구두갭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여전히 외국인 매도에 절대 겁내지 말자 이런 얘기 드리면서 주말에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시간 조절 잠깐 못했는데 되게 많이 봐주셨어요. 우리 한번 정리하면서 되게 괜찮은 내용이었으니까 보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사이클 같이 잘 타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관들이 통합적으로 매수세 오늘도 돌았어요. 2월 달에 지수를 저는 약간 박스로 보는 게 있는데 다음 주도 구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종목 장세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볼 거고, 자, 마지막에 막판 연기금 코스닥에 대한 정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닌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는데 제가 보는 면에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하지만 정책 플러스 수급이 우리나라도 좋은 거죠. 지난주에 또 막 흔들고 또 틀릴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서 또 좋아집니다. 반도체 당연히 좋죠. 오늘 미래에셋증권도 신고가 나면서 상당히 강했고, 막판에 더 땡겼던 바이오 엔터 로봇 우주 오늘 다 올라가면서 우리 포트 다 좋았습니다. 자, 제가 볼 때 12630, 233, 740도 기본적으로 들고 있지만 ETF로 다양하게 돈들이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다양한 ETF. 정책 플러스 증권사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새롭게 투자자가 느는 거예요. 새로운 돈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시장의 현상이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그렇게 되면 중소형주를 여전히 자제하셔야 돼요. 중소형주 잘 하지 마시고, 오늘도 많이 슈팅 잘했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안 털리신 분들이 수익을 잘 지키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홀딩도 수익이다. 자, 미국 매크로 박스는 97.4, 10년물은 4.2, 유가도 63불 그대로인데 그림 잠깐 보고 넘어가면, 자, 빅스가 좀 떨어졌죠. 확 빠지진 않았지만 막 불안했던 부분이 안정권을 좀 복귀를 했고요. 자, 나스닥 선물이 11월 저점 여기까지 안 떨어지고 반등을 주면서 여전히 박스입니다. 그들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셔야 되지. 수급적인 부분 뭐 금은이든 비트코인도 반등을 주면서 약간 안정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박스권 복귀로 보시면 됩니다. 자, 미장 기준은 설명을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나스닥 박스에서 다우는 신고가 나는 흐름 괜찮다. 제가 볼 때는 미국 내에서도 너무 쏠렸던 빅테크 내에서 AI가 나오면서 확장이 분산되는 가운데서 가치주로 돈이 좀 간다. 글로벌적으로는 미국보다는 비미국 자산으로 돌아가는 흐름이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도 미국 비중을 살살 줄이는 게 좀 있어요. 자, 하지만 AI 성장은 여전히 문제가 없습니다. 종목이 확장되고 차별화될 뿐이지 엔스로피 일발 소프트웨어 기술주, 이번 주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실적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많이 급나가다가 어떻게 될지, 물론 괜찮은 건 몇 개는 있겠지만 추세를 살짝 볼 수 있는 이번 주 알파벳 아마존이 그렇게 1850억 불, 2000억 불 막 때려놓고 있는데 마침 엔비디아 그 젠슨왕이 나와서 야, AI 투자 그렇게 하는 게 절대 과하지 않습니다. 수익 투자하는 만큼 족족 수익으로 돌아올걸요. 그런 인터뷰를 했죠. 근데 사실 근래 젠슨왕 인터뷰가 그렇게 먹히지 않습니다. 엔비디아도 지금 박스였잖아요. 물론 금요일 많이 급등하긴 했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어떤 시기가 맞았던 부분이지 젠슨왕 때문에 올랐다 보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제가 뭐 이제 그 케빈 워시도 얘기 드렸고 파월도 얘기 드렸지만 분명히 AI 쪽에서 생산성 혁신이 나오고 있는 게 맞아요. 아마존도 그렇고 알파벳, 특히 알파벳도 이 클라우드나 AI 관련해서 이쪽은 수익성이 엄청나게 좋아진 것도 맞습니다. 당장 지금 수익 안 된다, 걱정된다 해서 무조건 때릴 게 아니고 그때 이제 비트코인이나 금 같은 그런 모멘텀이나 투심 약한 부분 때문에 청산되고 막 했던 부분이지 약간 저는 그 최대한 안 좋았던 부분이 좀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말에 제가 블랙웰과 반도체까지 설명드리면서 한번 얘기를 드렸죠. 자, 애플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따로 노는데 어쨌든 50주년 맞으면서 이것저것 또 하고 있는 부분에 있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나름대로 자기 롤을 잘하고 있죠. 우주와 로봇, 우리 테마가 더 좋아요. 우리나라 더 잘 돌고 있고 자, 태양광 뭐 데이터 센터 얘기하고 있는데 요것도 사실 몇 개 우리나라 반응은 있던데 저는 이까지 가는 거는 조금 오바라 봐서 우주와 로봇 앞으로 하나 더 본다 그러면 바이오까지도 AI 관련 연계를 좀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누가 AI 관련 1등, 2등 될지 모르는 것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 닷컴 시대도 결국 그렇게 경쟁하다가 한두 개 살아남았잖아요. 그런 면에서 같이 봐주시고 우리는 투자할 때는 슈퍼 반도체가 가장 기준이니까 별로 고민할 건 없습니다. 지금 어닝 밸류 성장 다 좋기 때문에 대만 TSMC까지 보면서 사실 우리나라 삼전이 진짜 알파벳이랑 TSMC에 충분히 비견할 만한 올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봐주시고 AI가 안 무너지죠. 그런 상태에서 반도체가 계속 기회를 준다 봅니다. 자, 경기 실수와 케빈 오션은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이번 주에 저희가 뭐 미국에 CPI 나오고 소비 지표 나오기 때문에 오버만 하면 돼요. 오버만 하면 되고 파월처럼 뭐 장비비 볼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면 미국의 성장률이 좋아야 되는데 C는 개인 소비, I는 기업 투자, X는 순수출, 그 다음 G가 정부 지출이잖아요. 항목별로 딱딱 봤을 때 별로 나쁠 거 있어요. 개인 소비는 물론 극차별화됩니다. 워낙 극차별화이기 때문에 돈을 미친 듯이 풀어서 서민에다가 돈을 푼다 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막을 거고 기업 투자는 지금 빅테크들이 그렇게 돈을 갖다 붓고 있는데 내년에 빅테크 받으라도 6,800억 불인가 투자한다는데 나쁠 게 별로 없죠. 순수출도 지금 관세든 특히 이쪽에 관심을 쓰고 있기 때문에 워낙 비중은 적지만 나쁘지 않고요. 자, G는 당연하게 이제 재정지출 쓰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붓고 있어요. 이걸 봤을 때 항목별로 미국의 성장이 별로 나쁠 게 있겠습니까? 별로 없어요. 여기서 만약 오바돼서 물가가 뿅 치든지 고용이 빡 부러진다. 그런 문제 생기겠지만 케빈 오시든 파월이 말했던 AI 생산성, 수익성이 나온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약간 괜찮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 말씀하고 넘어갈게요. 케빈 오시가 매파라 보는 데도 있고 처음에 뭐 지난주에 막 그랬지만 이분도 지금 작년 말인가 기준금리를 3% 내외까지 내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AI 생산성에 대한 믿기 때문에 또 규제를 또 많이 줄여주는 것 때문에 그런 면에서 물가 안정이 되게 되면 3%까지 지금 3.75니까 금리가 좀 더 빠질 수도 있다. 한번 봐주시고 특히 미국의 정책이 어쨌든 감세예요. 관세는 지금 대부분 판결 때문에 또 막 거칠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감세라면 기업이 이제 수천억 쓸 수 있는 게 감세를 해주니까 기업들이 열심히 투자를 하고 이렇게 빅테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재정적정 얘기하고 그런 면에서 6월 달에 케빈 오시 나오기 전까지 그때 트럼프가 금리 인하는 막 고소한다 그러던데 그때까지는 관리와 시소하는 그 흐름 보면서 경기를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할게요. 자, 이번 주에는 CPI와 소프트웨어 기업 실적을 볼 수 있는 이번 주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유럽도 괜찮았고요. 특히는 또 아시아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5,030불인데 4,000불 중반에서 안전자산 안정되는 밴드를 살피면 되고요. 자, 비트코인은 6만 불까지 빠졌다가 6만 불을 제가 지지밴드 얘기를 드리면서 7만 불까지 7만 1,000불까지 올라오고 있죠. 여기서 아마 투심이나 뭐 수급적인 부분이 좀 안정되면 다행입니다. 이번 주 보고 있고요. 자,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이 오늘 4.5% 급등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선거가 워낙 다카이치 이분이 리틀 아베라 볼 수 있는데 지지율이 세죠. 자, 3분의 2나 의석수를 가져가면서 물론 참여연 선거가 있긴 한데 뭐 중요한 선거에서 압살했다는 것은 상당히 강하게 받고 이렇게 되면 돈을 엄청나게 쓸 수 있는 재정정책 계속 강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혹시나 금리가 또 팍 튀고 엔화가 약세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봤는데 오늘 일본의 장기금리 별로 차이 없어요. 엔화도 지금 156엔이니까 유지를 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재무성이 나서 재무성 이분 이자분인데 자, 미일이 엄청 공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환율 금리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나 뭔가 또 너네들이 막 이상한 데 찍으면 단호하게 조치하겠다. 그냥 딱 대놓고 구두개 뺐어요. 자, 미리 지켜보고 있다. 그게 중요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올랐을 때는 이런 흐름들을 한번 그 중요한 선거를 선반영하는 부분이 있겠죠. 오늘 사실 조용했지만 이런 부분에서 일본과 함께 우리나라 특히 엔화 아니 우리 동조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환율도 별로 변동 없었어요. 그렇게 한번 보시고 어떻게 한번 또 경제 성장을 풀어나갈지. 다카이치가 리틀아베다 보니까 아베노믹스가 제가 8,000 니케이 2012년에 8,000포인트였다가 지금 56,000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우리도 약간 그 밸류 배울 거 있잖아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홍콩도 1.3% 올랐고 간단히 우리 안정적으로 보고 있는 대만도 1.9% 올라가면서 물론 신고가 전이기 때문에 박스로 보는 게 있어요. 올해는 우리나라 3전을 알파벳도 그렇고 TSMC 한번 비교해서 한번 비벼보자. 올해는 우리나라가 충분히 저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볼게요. 자, 우리나라 지수가 오늘도 거의 고가죠. 워낙 지금 기관들이 코스피 많이 샀고 막판에 코스닥이 조금 덜 올라 싶었는데 연기형 관련 얘기가 돌면서 코스피 코스닥까지 올라왔던 우리나라장 둘 다 좋았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이 팔았는 거를 왜 겁내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긴 했지만 성장에 대한 부분, 특히 반도체가 AI가 살아있으면, 미국 AI가 살아있으면 우리나라 반도체는 올해가 제일 좋아요. 그런 면에서 어닝 밸류 릴레이 정책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급도 워낙 흔들어서 그렇지 기준만 딱 잡으면 지난주 잘 버티셨고요. 여전히 비관론을 멀리 하세요. 지난주 홀딩함으로써 수익도 잘 내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막판에 무슨 얘기 나냐면 요 설명을 드리고 섹터 이쪽은 뒤로 좀 넘겨야 되겠다. 자, 막판에 기관들이 코스닥을 한 3천억 사더라고요. 막판에 확 땡겼잖아요. 1,000억대에서 4,800억까지 샀는데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뭐 정권가 확 돌잖아요. 연기금이 벤치마킹 원래 작년 말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정부에 나온 정책 중에 한 개인데 코스피 14.4, 14.9를 전략적으로 늘리면 이제 19%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 필요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대신에 코스닥을 구체적으로 비중을 만든다 했어요. 근데 코스닥 비중을 구체적으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저는 이번에 나온다 보는데 글 떴는 거 보니까 코스피를 11%, 코스닥 11%에서 둘 다 동일 비중으로 영위험 투자하게 만든다. 이거는 구라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적은 것 같고 어쨌든 코스피와 코스닥이 같이 들어가고 코스닥이 되게 비중이 작았거든요. 근데 아마 비중을 만들면서 좀 올릴 수는 있겠지. 요거 이번은 그냥 뭐 참고로 보시고 말 안 된다 보고 저는 요거는 가능성이 있어요. 자, 코스닥 액티브 ETF 저희가 233-731 같은 것들은 패시브입니다. 그냥 시총 큰 거 비율 쭉 깔아가지고 그냥 골고루 사는 건데 액티브는 그 뒤에 있는 운용사들이 이 섹터 좋은데 이 섹터 좋은데 섹터별로 골라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액티브는 종류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봐야 이제 고수 돌겠지만 타임폴리오라고 되게 잘하는 데 있거든요. 3종이 되게 많은데 여기에서도 액티브 코스닥 ETF를 출시한다. 다수 운용사에서도 액티브 ETF를 코스닥용 출시한다.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왔던 신매주 샀던 코스닥은 개인들이 ETF 샀던 부분이겠지만 이제는 정말 펀드 운용할 수 있는 뭐 사모펀드 말씀드렸지만 이런 공모펀드 목에서도 ETF 관련해서 펀드 플러스 ETF가 들어올 수 있어요. 기간 수급에서 코스닥에 대한 수급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겁니다. 자, 방금 말했지만 동일 비중 코스닥 코스피는 말이 안 되고 원래는 연기금 원래 67개인데 국민연금 기준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거의 95%예요. 우리나라 비중 주식만 몇 프로 들어가라 그러지 코스피 코스닥을 나눠놓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코스닥이 약간 들어갈 것 같아요. 뭐 그래 되면 현재 연기금 기준으로 코스닥 투자 금액이 작년 말 5.8조 한 6조 원 되거든요.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뛰지 않겠나. 추가적으로 몇 조 원 정도 수급이 코스닥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면에 저는 수급과 정책 플러스 보면서 투신 ETF 정투까지 수급별로 챙기겠습니다. 어쨌든 코스닥이 좋은 거죠. 자, 이제 파트도 넘어가서 구정전에 지금 지수 박스라는데 현금 어디서 팔면 돼요? 질문이 들어와서 의견을 좀 드릴 거고 여전히 지수 박스를 보는 이유도 설명드릴 거예요. 왜 그러는지. 삼전 한이 그렇게 좋다면서 왜 박스냐. 그 다음에 지금 섹터 종목 더 강한 걸 찾는 게 종목 장세입니다. 오늘도 약간 신호시 나왔죠. 외국인 막 판다 하더라도 왜 그게 나쁘지 않고 하는 얘기 드리면서 기관들이 이제는
연기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권 금융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들어오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또 개인도 지금 단타는 물론 하죠. 금요일에 빠질 때는 사고 오늘 올라가니까 또 팔면서 단타를 치고 있는데 어쨌든 단타는 특징이 있겠지만 꾸준히 들어오는 ETF를 통해서 꾸준히 들어오는 기관과 개인에 대한 흐름들이 예전과 다릅니다. 예, 분명히 달라요. 그런 면에 긍정적으로 봐주세요. ETF는 앞으로 1, 2, 6, 3, 0, 2, 3, 4, 7, 3, 5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코스닥 일반적인 것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특히 코덱스 말고 타이거가 있어요. 타이거는 미래세 겁니다. 미래에서 우리 정권 갖고 있잖아요. 그런 면이다 보니까 실적에는 뭐든 많이 도움을 줄 거예요. 골고루 들어가는데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도체 포트는 ETF도 얘기 드리겠지만 우리 반도체 3전 한익 같은 거는 기본으로 깔고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수급도 그렇고 성장 어닝도 그렇고 꼭 이렇게 봐주세요. ETF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수급적으로 또 챙겨야 될 게 있습니다. 코스피는 5,300 정도 끝났죠. 코스닥도 막판에 땡기면서 1,130 정도 끝났습니다. 둘 다 괜찮아요. 제가 말했던 지지선 코스피는 4,900 끄두시면 되고 코스닥은 지난주 금요일날 저가 한 1,050 정도죠. 그 정도 끄두시면 그 바닥될 확률이 되게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추미하시는 구간은 제 파트 2에서 말씀드려요. 자, 섹터 얘기는 넘어갈게요. 오늘 뭐 3전 한익 워낙 좋아하니까 들고 하고 로봇한 현대차도 괜찮습니다. 예, 흐름 저는 모멘트 생긴다 보기 때문에. 자, 정권 쪽으로 대박이었죠. 10몇 프로 급등을 했는데 뭐 돌아가면서 올라온다 보고 올해 4분기 작년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OP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200% 300%씩 늘었어요. 그 부분은 이번에 미국 투자 잘한 PI도 있고 브로커리지 거래량 폭발하죠. 뭐 DC까지 워낙 좋기 때문에 1등입니다. 예, 제일 강한 우리 정권 중에서 미래에서 정권들 계속 키우시는 거예요. 키우는 것도 계속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우주항공 좋았고, 자, 모멘텀 한류가 좀 적어서 들고 있다가 어쨌든 엔터 중에 제일 강한 게 우리 겁니다. 제일 강하고 BTS가 5집 기념으로 무료 공연할 거예요. 한 26만 명 모인다던데 이런 모멘텀 때문에 제일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갖고 있는 엔터 대장 하이브. 자, 바이오도 출렁거렸지만 큰 건 바이오 다 올라왔죠. 알테오전도 올라오고 나머지 절반 들고 있는 거에서 이런 들으면서 2, 3월 달에 바이오론과 함께 수급 ETF 쪽에 또 괜찮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 외국인을 샀는 거는 많이 사진 않았습니다. 많이 사진 않았기 때문에 미국장 반등 준 것 따라서 오른 거지 급하게 들어온다는 것도 아니고 이제 박스권 내에서 같이 보시면 돼요. 코스닥도 많이 샀네요. 자, 대신에 기관들이 코스피 2.3조나 많이 샀고 코스닥도 막판에 4,700억이나 좀 땡겼습니다. 이런 흐름이 개인이 사는 ETF가 아니라 기관이 살 수 있는 어떤 코스닥 수급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개인도 그렇게 사도 연기금이 그 예탁금이 104조예요. 10몇 조 20조 사더라도. 자, 정책 꾸준히 들어오면서 흔들더라도 흔들릴 것만 자꾸 이겨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원래 흔들렸기 때문에 지난주 안 팔고 잘 들어오신 분들은 수익을 지키시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ETF 전성시대에 드릴 거고, 자, 변동성 되는 중소형 여전히 자제하고 있습니다. 자제하고 여전히 탄력 좋고 힘 좋고 있으면 여기에서 막 더블 파도 옆에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빅스윙 포트 좀 관심을 더 가져주세요. 앞에 시황 잡았기 때문에 파트 더 넘어가서 종목별 포트 구체하겠습니다. 좀 정은님, 멤버십 연장을 7개월 제주 계시는데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멤버십은 보통 평균 조의 절반분이 멤버십이세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던데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댓글 꼭 좀 부탁드리면서 자, 이번 주 한번 파이팅 하시죠. 감사합니다.